재벌개혁.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졌는데 이번 총선 공약은 어떨까요? 경실련과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을 중심으로 원내 4당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법안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재벌이사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강화하고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두 당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은 더민주와 정의당이 그동안 제기돼온 재벌개혁 방안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고려하지 못한다며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떨까요?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대신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쏠린 이익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인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정당 모두 성과공유제 확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등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성과를 나눠 갖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중견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성과가 공유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더민주 역시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 이익까지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세제 혜택을 통해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약 가운데 더민주와 정의당에서만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을 정해 권고하는데요. 더민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 정의당은 중기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방법 역시 공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4당 모두가 공약하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가맹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3배 이내에서 보장하도록, 더민주와 정의당은 불공정 거래 전반에, 국민의당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강화와 관련된 공약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놨는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더민주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구체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확고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법인세 관련 공약입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인 25%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원내 4당의 공약을 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재벌개혁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의 힘, 김지혜였습니다.